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죠. 요즘 들어서 가장 정신없는 정당이 어디냐라고 국민들께 여쭌다면 제일 먼저 새누리당일 것이다. 이런 답변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실제 지지율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지금 평균 지지율이 15%포인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지지율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명맥을 이어왔던 새누리당,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분당 또는 해산하는 것 아니냐. 아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해산하는 것이 좋다. 이런 주장도 광장에서는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내부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이경태입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 친박의 사선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직후에 곧바로 이정현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총사퇴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원래 새누리당이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죠. 월수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정현 당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원내대표 경선 이후에 일괄 사퇴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 운영 등 원내 문제만 아니라 이 당무에 관한 정권도 사실상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9시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석자는 이현재 정책위의장이랑 박맹우 사무총장 등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나온 여러 속보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비대위원장 누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어제 밝힌 바도 있어서 누가 될까 관심들이 모아지는데 갈등 소지 인물은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네요. 어떤 뜻일까요? 이게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네. 비주류가 추천한 인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도 예. 네, 그러나 오늘 또 조건을 걸었어요. 자기가 원내대표가 될 때 중도 화합형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한 만큼 새 비대위원장이 당 갈등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 있는 사람은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와 같이 아울러 같이 할 수 있는 인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간 좀 상충되는 의견인데 네. 당 쇄신 변화를 이끌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후자의 경우에는 맞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또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완곡하게 또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 지금까지 종합된 핵심 메시지는 유승민은 안 된다. 이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주장이 좀 나왔습니까? 일단은 친박계에서 네. 자기가 얘기했던 이선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네. 그리고 비주류에서 좀 더 조건에 맞는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맞는 그리고 상식에 맞는 합리적 임무를 해줄 것을 축구청권으로 드렸던 것이지 네. 이것을 단합을 해칠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대표는 좀 어렵다라는 메시지로 네.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그렇군요. 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먼저 치고 나간 셈인데 전권을 주면 내가 비대위원장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전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이건 안 된다. 거절을 한 셈이네요.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 이러한 입장을 내놓는 거를 보면 네. 앞서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16일 날 선출된 직후에 네. 비주류의 추천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비주류사에서는 사실상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유승민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전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도 함께 거론됐지만 김무성 전 대표는 이미 그 어떤 자리도 안 맡겠다라고 고사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유승민 의원을 두고 친박계 내부에서 네. 그래서는 안 된다. 공동 비대위원장이라도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선수를 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유승민 그렇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공동 비대위원장 친박 비박 같이 그래서 뭐 김관영 전 경북지사하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투톱 체제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흘러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성이 좀 있을까요? 지금 뭐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게 네. 뭐 현실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비주류의 추천을 받는 인사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네, 그 친박계와 비박계가 공동으로 가는 그런 음, 그림은 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친박계에서는 그 김관용 경북지사만이 아니라 뭐 예, 김황식 전 총리라든가 음, 김병준 전 총리 지명자 그리고 네, 김태호 전 최고위원 조순현 전 의원 등이 뭐 음, 자의와 관계없이 계속 음,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네, 비대위원장 후보로. 네, 그래서 이 친박 측의 당내 단격 모임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네, 그래서 어떤 입장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음, 뭐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가 좀 급물살 탈까 싶기도 한데 네. 결국 뭐 정호태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추측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여러 후보군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투톱 체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죠? 친박과 비박 투톱 체제는 사실상 곤란하다. 그러면 비박계가 추천하는 인사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친박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박으로 이른바 이제 그 비박은 비박인데 사실상 친박에도 한 걸음을 거칠 수 있다고 보는 그 당내의 중립적 인사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음, 만약에 비주류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준다면 네, 그런 그림으로 해서 뭐 네, 봉합되는 그런 예. 그림이 새누리당이 예, 짜여질 수 있겠는데 네, 그 비박 측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그 인적 음, 청산이라든가 네, 해산 후 재창당 이런 네, 플랜들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가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은 현재 이제 똘똘 뭉쳐 있는 친박은 좀 뭉쳐 있는 상황이고 비박계는 좀 흩어진 상황인데 당시의 명분은 자신들과 뜻을 함께하는 친박계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산하고 더 큰 모임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모임이 지금 그 전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이게 이 당장 바로 만들겠다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뭐 비상시국회의가 해체된 가장 큰 원인은 보자면 네, 친박이 이제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을 띄우면서 사실상 이 양조직이 서 있는 그 그렇죠. 분당 프레임 그리고 음, 이 힘겨루기 조직 대결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양쪽 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음, 흔히 말해서 그 양비론의 대상이 되기 음, 쉽다는 판단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알려들지 않게 해서 비상시국회의가 해체를 시켰고 음, 다만 이제 비주류 초대선 중심으로 있었던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네, 관련해서 진정모 모임도 계속 음, 유효하게 살아 있고요. 네. 그리고 비주류의 입장을 어떻게 모으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들도 뭐 335 모여서 이제 음,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바로 새 모임이 명시적으로 뜨진 않겠지만 네. 비대위 인선 전후까지는 그 비주류의 입장이 하나로 통일돼서 음, 그 정리하는 역할들을 뭐 예를 음, 들어서 좀 중진들 음, 정병국이라든가 뭐 그 항영철 의원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비주류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비주류도 지금 다 같은 비주류, 되게 통일된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여기선 좀 대안이 없다. 나가서 새로운 집 지어야 된다. 이렇게 그 탈당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그게 아니라 이 당을 고쳐야 된다. 리셋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테면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편이 낫겠다라는 계산을 끝낸 김무성 전 대표가 먼저 움직여서 바깥에 나가 있는 탈당파들과 손잡을 가능성 이것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워낙 비주류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네, 둘 간의 어떤 입장 차가 좀
극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깥에서 볼 수는 있는데 네. 사실 그 김무성 대표의 그 탈당 신당 창당 계획은 그 당장 그 비상시국 회의가 있을 때 네. 소수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 비주류 사이에서는 그래도 아직 원내대표 경선이라든가 음. 비대위원장 인선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라는 입장이 강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의 그 기존의 탈당은 마지막 카드다라는 네. 유승민 의원에게 좀 더 힘이 실린 거죠. 그러나 네.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음. 그 친박이 지금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김 전 대표의 주장에 다시 이제 추가 쏠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네. 김 전 대표는 이제 일주일 정도 더 고민하겠다라는 음.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 전 대표도 당장 나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음흠. 좀 더 한번 보자 비대위원장 인선까지는 한번 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음. 당장 뭐 어떤 그 내부의 의견 차가 크다라기보다는 네. 이 흐름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좀 더 의견이 쏠리느냐 이런 음. 것들이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김용태 의원, 새누리당 탈당파죠. 삼선의 김용태 의원이 유승민 전 대표를 향해서 공개 편지를 띄웠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수모를 당해야 친박과 결별할 거냐. 이제 그만 나와라. 이런 주장을 좀 했는데요. 탈당파가 공개 편지까지 띄우면서 유승민의 탈당을 압박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뭐 탈당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자면은 압박 수단인 거죠. 굉장히 강온 전략 중에서 강경 전략을 한번 쓴 건데 네. 그 탈당파가 예상했던 그림으로 지금 사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만약에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음. 원내대표가 당선됐다. 비박 네. 측이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라고 음. 하면은 그 당 내에서 개혁이 가능하다라는 음. 비박 측의 주장이 좀 더 현실화되고 탈당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갈 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네. 갔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네네.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압박수를 한 번 더 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탈당파 입장에서도 사실 현재 현역 의원들이 합류해 주는 게 음흠. 특히 음. 상징성 있는 인물,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네. 이런 인물들이 합류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지금 네. 현재 당내 개혁파의 선두에 서 있는 만큼 그를 타겟팅해서 압박을 음. 삼아갔다. 뭐 이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깥에서는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 안에서는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적어도 이번 주말이 지나면 좀 이게 좀 각이 서겠군요. 나갈지 말지가. 그죠?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비대위원장 인선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또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밝힌 것처럼 네. 이 정도의 워딩이고 자기가 또 기다리겠다. 음흠. 뭐 이런 당의 어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좀 두겠다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음. 또 시간 끌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보여요. 네. 그래서 이게 일주일 안에 결판이 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좀 힘든 상황인데 네. 일단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비박 음. 측의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 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친박계가 뭉갤 경우에 그러면 비박계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강요당하는 건데 탈당파는 계속 강경 전략을 쓰고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압박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비탈당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역을 한 20명 정도 합류를 시켜서 그 음. 교섭단체를 구성해야지 그렇죠. 어떤 실질적인 정치적인 맞습니다. 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강원 양면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보여요. 음. 그리고 뭐 그 가장 큰 핵심은 이미 좀 마음이 열려 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음. 좀 아직 상황을 보고자 하는 유승민 의원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고 네. 뭐 나머지 그 비주류 비박 음. 의원들도 어떻게 보자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의견을 음. 결정할 것인데 지난주에만 했던 한 의원은 비대위원장 인선까지는 붙어봐야 된다라는 음. 게 내 생각이다. 그것마저 안 음. 되면 합의 이혼하자. 합의 이게 이혼하자. 합의 이혼하자. 이게 네. 내 주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음. 시간 끌기가 계속될 수도 있고 뭉기기가 계속될 수도 있는데 음. 비대위원장이 어떤 그림으로 가느냐
음. 이런 전망이 좀 확고해질 때쯤에는 내부적으로 다 마음의 음.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주류, 그러니까 비박계에서는 유승민 카드가 안 되면 그러면 다음에 어떤 카드를 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좀 확실히 비박이 좀 친박과 다르게는 이게 네. 친박에 대항하는 연합체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네. 각각의 내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서 얘기 음. 드린 것처럼 합의 이혼하지 않은 의원도 있지만 네. 오늘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유승민 카드가 네. 안 되고 친박이 비대위원장을 가져갈 경우에 탈당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또 다른 청산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면서 음. 탈당보다는 새 나무를 심는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탈당 말고 새당? 새 나무를 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새 나무를 이게 심어요. 이게 그러니까 탈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예. 보여요. 그러니까 음. 새 나무라는 게 당내에서 계속 권력 투쟁, 당권 투쟁을 음. 이어갈 수 있는 새 동력을 만들기 위한 뭐 새로운 모임을 네.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음. 이 안에 내부에서도 여전히 생각은 다르다. 이런 그렇군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용기 없는 비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천막 당사 짓고 정말 새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박이 있는 반면 나가봐야 겨울이고 찬바람 싱싱 분다. 따라서 당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좀 당내 당권 투쟁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양측의 의견이 비박계 안에도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움직임을 좀 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정치적 혼란 상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지도부 공개 비판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친박의 배를 타고 친박의 선장으로 내년 대선에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전망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친박의 배를 타지 않겠다. 이런 선언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반 총장 입장에서도 이제 새누리당은 뭐 굳이 같이 가야 할 이유가 없는 정당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이 반 총장이 이 발언한 게 지난 16일 날 그 네,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외교협회 초청 간담회인데요. 네, 이때 사실 좀 동문서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습게도 그 반 총장에게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관한 질문을 음, 했는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비판을 한 것이거든요. 마음이 급한 거죠. 네, 그렇죠. 마음이 그러니까 콩밭에 와 있는 거죠. 예, 나는 박근혜와 네, 그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강변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네. 지금 반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강하게 느끼고 네, 있다 그 참 이런 입장인 재밌는 것 같아요. 분이에요. 그 네, 외교관이 동문서답하는 것도 참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타이밍이 없었던 거죠. 아무도 이거를 물어봐주지 않아가지고 요 타이밍에 그냥 발언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자신이 이른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을 한국이 굉장히 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까지 했어요. 그 자신이 포용적 리더십의 적격자다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예, 뭐 이게 아무래도 앞서 있었던 그 박 대통령의 비판에 이어서 네, 계속 연결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네, 그 퇴임을 앞두고 반 총장이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앞서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이어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다분히 자신의 그 대선 출마 가능성을 그 시사하기 위한 발언으로 음, 보이고 그것이 뭐 자기가 그 포용적 리더십의 적격자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그 탈당파, 새누리당 탈당파 그리고 야당의 일부 그리고 반기문 총장까지 해서 이른바 이제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론 끊임없이 이제 정치권 여의도 안에는 이제 그 논쟁이 굉장히 뜨겁게 일지만 뭐 여의도 나오면 별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 제3지대론에 좀 힘받을 가능성 이런 것은 있을까요? 실제 이제 이런 발언을 보면 반 총장 나는 대선에 나가겠다,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좀 탄력을 받을까 뭐 이 부분은 좀 단언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네. 분명히 그 제3지대론이 좀 꿈틀대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음, 이 탈당파 일단 네. 탈당파만 보자면
정두원 전 의원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네. 이 12월 12일 날 네.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 총장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열어두고 있다라고 했고요. 게다가 그 반 총장이 좌파 쪽으로 가진 않고 중도 우파 쪽으로 갈까 생각되는데 그 세력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미랄이 되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 총장이 이런 탈당파와 함께 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게다가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반 총장과 그 귀국 후에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손학규 전 대표도 지금 현재 뭐 창당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를 맞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민의당이 여기에 함께 하느냐가 또 다른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네. 국민의당은 좀 내부 의견이 갈려요. 그 음. 새누리당 비박과의 연대설에 안철수 전 대표 상당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그 14일 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 이후에도 저와 새누리당이 연대를 말하면 이는 악의적이고 정치 공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이 지금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이런 새누리당과의 연대설, 뭐 김용태 의원이 얘기한 어떤 새누리당과의 네. 연대설,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네, 맞이했거든요. 저희 팟짱 인터뷰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연대는 없다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그 당혹하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저희 취재 기자도 그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 네. 이 내부에 또 김동철 새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네. 뭐 반대로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개개인과의 가치 연대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포인트들이 새로운 갈등의 요지가 되지 않을까. 제3지대론이 게다가 지금 대통령 탄핵 가결 전후로 한 전국에서 네. 그다지 여의도 바깥에 유권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걸 감안하면은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또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도 또 한 포인트로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임을 표명한 이정현 대표 어떻게 주말을 보냈습니까? 혹시 좀 확인된 사실 있습니까? 특별히 확인되지가 않았어요. 뭐 네. 일단 지역구 내려가기 좀 힘든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탈도 많았던 만큼 개인적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자, 지난주 김진태 의원이요. 보스단체 맞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언이 굉장히 셌어요. 그 애국 시민 단결을 호소하면서 우리도 100만 모일 수 있다 강조를 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김진태 의원 발언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비박 성향의 하태경 의원이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네. 그 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진태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성찰과 치유의 시간이다. 네. 자나깨나 종북 척결하자고 한 게 무슨 죄냐고 하셨는데 네. 그건 병이다. 아, 일종의 피해 망상증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아,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병이다. 피해망상증이다. 자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피해망상 비판받으면 그것도 참 같은 대열에 앉아있기도 좀 민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정치팀의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